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여론소통창구 기능을 담당할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평가 때문에 탈락 위기 대학의 반발과 대학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위험에 노출된 신변보호 대상에게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 장비가 범죄 피해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전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평가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대학의 반발과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대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모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학회지에 실리지도 않은 논문을 게재했다고 속여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은 데다 잦은 휴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휴강권도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 학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이 징계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대가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징수했는데 여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는 겁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의 1차 평가에서 탈락 대상에 포함된 조선대와 순천대에서는 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책임 문제를 놓고 대학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대학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평가 시스템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정상적인 발전보다는 교육부의 의도나 부실대학 폐교 등의 평가 결과를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교육부의 기본 역량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부로까지 불리는 최종 평가 결과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대학 내부의 갈등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대학 평가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지역대학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최종 평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남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많이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소나기가 금세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비가 내리지만 이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만 잠깐 기온이 떨어졌다가 비가 그친 이후에는 또다시 기온이 올라서 덥겠는데요.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잘 해주시고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과 강진 모두 34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35도, 광양도 35도, 여수는 34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각종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쟁점 현안에 대한 여론 소통 창구 기능을 담당할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로나 방식 결정인데요.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도 권익위에 맡겨질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5명으로 꾸려진 시민권익위원회는 8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우선 민선 7기 시작 전부터 접수된 각종 생활민원이나 정책 제안 등 1,800여 건에 대한 해법을 앞으로 100일 안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7명에서 많게는 9명의 전문가 그룹을 따로 만들어 이달 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합니다. 공론화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 방식에서 특정 의견에 치우친 인사는 배제됩니다. 매우 중립적이고 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시민권익위는 단순한 민원 전담 부서가 아니라 지역 내 여론 소통 창구로서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청 보건 문제 등 사안이 복잡한 부문에서 광주시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할 경우 권익위가 전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권익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계는 협치 행정을 기대하면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이벤트화되고 형식화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익위원회는 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시정 구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시민사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자치 20일 박재만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예, 시민권익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고 앞으로 광주시장은 소통, 혁신, 청렴하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는 소통의 방점을 찍고 시민과 시민사회, 행정 간의 어떤 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 그리고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그 공고를 하거나 또 지역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중재하거나 어떤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부터 시민사회는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민권익위원회에 기대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치분권, 시민참여, 협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창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거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을 혁신하거나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권익위원회 방식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발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아쉬운 점은 이번에 그 위원 구성을 보면 그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우리 지역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청년 그룹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런 기구나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차츰 이게 이벤트화되고 형식화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되는데요. 이번에 출범한 권익위는 그런 전철을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권익위원회가 또 하나의 옥상옥의 조직이 돼가지고 어떤 그 오히려 행정의 혼란이나 어떤 부서 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권익위원회에 내려진 첫 번째 숙제,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죠? 네, 입학하자마자 선생님한테 어렵고 힘든 숙제를 받았는데요. 그러게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입니다. 어제 이용섭 시장님도 출범식 때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보면 네.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공론화 위원들을 아마 10명 이내로 선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선정된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을 통해서 공론화 방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아마 확정할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권익위원회가 광주시를 대신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와 이용섭 시장의 정책 방향이 어긋날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서 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좀 속도감이라든가 이 발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도시철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도시철도 2호선은 어느 한쪽만을 의견만을 듣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의 그 단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피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방법을 빨리 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정해진 결정을 찬반 양쪽에서 모두 수용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전제이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민주적인 기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경찰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 장비를 지급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광주에서는 이 장비 덕분에 여성을 폭행하려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력팀 형사의 스마트폰에 다급한 경보가 울립니다.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부터 날아온 신호였습니다. 직장 근처에 남자친구가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보고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을 본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여성과 3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였고 경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범죄 피해자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유용합니다. 위급 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GPS를 통해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청하면 되는데 한정된 장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미투라든가 전부 다 여성 상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 지역 각 경찰서엔 10개 안팎의 스마트워치가 구비돼 있지만 날로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 등 신변 보호 수요를 볼 때 장비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있는 동료 환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59살 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동료 환자 51살 김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술에 취한 채 김 씨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고 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보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억 원의 병원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전직 한방병원 원목과장 42살 성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한방병원 사무실에서 병원 계좌에 든 수익금 등 4억 4천만 원을 34차례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회계와 이체 권한이 있는 성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서남 해안은 수많은 섬이 있지만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시간씩 걸려서 돌아가는 항로가 적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진단과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해남 화봉항입니다. 신안 장산에서 육지까지 기존 항로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며 5억 원이 넘는 항구 공사비는 신안군이 부담하고 도로는 해남군이 개설했습니다.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던 해남과 신안군은 그러나 수년째 항구를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산 여객선 다닌다 했는데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객선 안 타요. 이처럼 서너 시간씩 운항하는 노선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항로는 신안 신의하이에서 진도 쉼이, 신안 고이에서 무안 운남 등 적지 않습니다. 연륙 연도교 등 노선 변경 사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여객선 노선과 육지 교통과의 연계 등 국내 전체 섬 교통수단에 대한 실태 조사나 종합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운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할 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수송수요 제한 조항이 사라진 면허 자유 공모제가 도입됐습니다. 운항 능력과 자본금만 갖추면 현실에 맞게 가까운 항로 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면밀한 조사를 할지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실제 우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우리 국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좀 협의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항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9개 항로의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여객선 중공영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적자 항로와 1일 1회 운항 노선이 우선 대상입니다. 반세기 전 짜여진 틀을 토대로 현재 운항 중인 목포와 여수, 완도항의 여객선은 52개 항로에 92척. 노선 신설도 자유롭고 중공영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여객선 항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 주민들에게 백길 불편만큼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1인당 연평균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살, 가입자는 연평균 1,171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1,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 12,000여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현장 근로에 대해서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라며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 5명은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시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 협약에 따라 국내 출장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000원씩 모두 17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이나 조경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공무원은 광주에 700여 명이며 광주시는 도로보수원 등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 출장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앤원에서 좌측에 이태근이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태근의 적시타. 선취 득점 넥센 히어로즈. 투앤투 2루에 가는데요. 버나디나 도루 성공. 주차 3루간 쪽 홈까지 들어옵니다. 김두천의 적시타. 앞서 버나디나의 도루 결국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센터 쪽 중견수 버나디나 쫓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복귀한 김하성의 전원 홈런. 센터 쪽 중견수 버나디나 잡았습니다. 3루자 태업 홈까지 들어옵니다. 2구 타격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넥센 히어로즈. 트웬투 오른쪽 이정우의 타고 오른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이정우의 투런 홈런. 이번엔 오른쪽 이번에도 김혜성의 타구는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통산 1,600 안타고요. 박병호가 오른쪽에 떨어뜨리는 안타를
4회까지 허정엽 선수가 들어옵니다. 결국 한 점 더 추가 9대1. 박종태. 경쟁력 있는 승부를 해줬다는 점이에요. 박종태가 잡아당긴 타구 2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최종 점수 9대1로 맥센 히어로즈가 기아 타이거즈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전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전시 작품이 오늘 처음으로 반입되고 다음 달 4일까지는 작품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비엔날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 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개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한국국제협력단 광주사무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광주정신의 구현을 위해 개발도상국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문성과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광주사무소 설립에 대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 전문 인력들이 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나 해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서구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사업 운영 주체인 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A업체가 협약 당시 제시한 2014년 말까지 지상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 이달 중에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A업체 계약 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A업체는 지하주차장을 2026년까지 무상 사용한 뒤 도시공사에 기부 체납하고 지상 6층 주차 빌딩을 준공하기로 했지만 공사를 미루며 특혜 논란을 키워온 바 있습니다. 예술가와 함께 목공으로 아지트를 만들어보는 어린이 목수축제가 31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현재는 참가할 어린이들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는데요. 완성된 공간에는 어린이들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초대해서 목수 가든 파티도 열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전남 백운산에서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이 발견됐습니다. 발견자는 등산객 정모 씨로 산길을 헤매던 중 우연히 산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통신만이협회에서는 비록 뿌리 일부가 끊기기는 했지만 색상이나 형상이 매우 뛰어나 1억 원을 호가하는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대 의대구 본관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의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전남대 의대구 본관은 1951년에 완공된 건물로 세련된 디자인과 6.25 전쟁 당시 건축되었다는 점 등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4개의 건물이 지하와 지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은 천주교사적 의미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전시가 오는 29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광주나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엔 문서와 일본 정부 문서, 피해자들의 증언 등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모레까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남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많이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이 소나기가 금세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비가 오는데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만 잠깐 기온이 떨어졌다가 비가 그친 이후에는 또다시 기온이 올라서 덥겠는데요. 오히려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잘 하시고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과
서울과 강진 모두 34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도 35도, 여수는 34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전해상에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염은 이달 중순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